예전에는 법학과 나왔다라고 한다면 뭔가 고생 많이 했네, 공부 많이 했네 이런 느낌이라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법학을 배우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게 감사 쪽이라든지 뭐 그런 쪽일 것 같은데, 아니면 법학 전문 쪽으로 이제 빠지거나 보통 경력 찾지 신입을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문송합니다 쪽은 신입 공채가 사라지면서 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느낌이 팍 들어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문과 쪽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문송합니다. 네, 이 말 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문과 쪽이라서 좀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취업이 어려운 문과생들이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표님도 문과생들이 취업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상대적으로 확실히 취업이 어렵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시기에 따라서 저는 2000년도 이제 후반때부터 이제 입사를 하면서, 그 입사를 하고 바로 그때부터 노동시장, 채용시장 쪽을 봤단 말이지. 제가 그때 할 때는 문송합니다도 나왔고 이송합니다도 나왔고 막 그랬어. 근데 지금은 문송합니다가 많이 불이익을 겪지 않나? 시대의 흐름상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 문과를 보면 상경 계열 있잖아. 경영, 경제, 뭐 금융 이런 쪽은 다 상경 계열인데, 이쪽은 막상 취업이 어렵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수 때문에, 경쟁률 때문에 좀 힘든 것 같고, 그 다음에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법학과 나왔다라고 한다면 뭔가 고생 많이 했네, 공부 많이 했네 이런 느낌이라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법학을 배우고 해야 될 일이라는 게 감사 쪽이라든지 뭐 그런 쪽일 것 같은데, 아니면 법학 전문 쪽으로 이제 빠지거나 보통 경력 찾지 신입을 잘 안 찾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또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문송합니다 쪽은 신입 공채가 사라지면서 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느낌이 팍 들어. 또 어떤 계열이냐면 사회과학 계열, 정치외교학과, 사회복지학과 막 이런 쪽도 이제 사회과학 계열 쪽에 들어갈 텐데, 그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케바케가 있어요. 복지 쪽 수요가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쪽에 여유는 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대적으로 빈곤한 급여와 복리후생을 겪으면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좀 알고 있고, 또 인문계열, 어문계열 이쪽이 문송합니다에서 약간 극악인 케이스? 인문계열은 갈 데가 많이 없던 것 같아. 어문계열도 좀 특히나 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교육계열이나 사범대학교 쪽은 이제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문송합니다에서 특히나 경쟁률이 높은 상경계열이라든지 그 사회과학계열, 그 어문계열이라든지 그 인문계열 이쪽이 지금 많이 어려울 것 같아. 공채가 없어지면서. 대표님, 그러면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복수전공이나 자유전공이 생긴 걸까요? 복수전공, 자유전공이 언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자유전공은 최근에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복수전공 같은 경우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2008, 9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제가 서류심사하면 그 학생들의 학교 전공들을 다 보잖아? 그때는 복수전공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 근데 금융위기 좀 이후 때인가? 그때부터 복수전공이 좀 많아졌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걸 연결지어서 그게 사실이라고 가정하고 엮어보면 경제가 좀 어려워지면서 공채들이 조금 더 빠지게 되고, 그때부터 문과생들이 입사하기 어려우니까 그 학교에서 이제 복수전공 이런 것도 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에 융합형 인재라고 하면서 교육부에서 그게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인성도 갖추면서 인문계의 창의력과 과학기술계의 기술력을 겸비한 그 양방향 인재라고, 융합형 인재라고 하면서 한번 이야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복수전공이 또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은 미래에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미래를 이끌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의 전공만 가지고는 힘들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 같은데, 취업과 관련돼서도 그 복수 전공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또 맞는 말일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최근에는 자유전공이라고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좀 줄어들다 보니까 일단은 자기의 적성을 파악할 여유도 없이 공부만 열심히 해왔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울대 그 자유전공, 뭐 무전공 이런 것들 들어봤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들이 여러 수업을 듣고 나서 더 재밌다라고 느끼는 거, 그건 동기적 합성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런 쪽으로 선택해서 간다? 그건 괜찮은 것 같고, 다만 학교에서 그게 있어. 교수님이 몇 명 이상의 학생들을 지도하지 못하거나 어떤 과목이 몇 명 이상 되지 않을 때 폐강한다? 그런 것 때문에 약간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이제 여기저기 소강을 하라고 또 유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게 좀 없었으면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쨌든 질문 자체가 복수전공, 자유전공이 이것 때문에 생기지 않냐? 저는 그게 취업이 좀 힘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문제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 융합형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필요로 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문과생도 취업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최근에 변화 중에 조금 안타까웠던 게 수시 채용. 지난번에 공채의 종말과 노동시장이 변화할 때도 자기가 실력 키워놓고 이제 회사 가야 된다. 그 이야기도 했고, 직무 능력 중심, 뭐 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에서도 이제 능력 중심의 평가 막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런 평가로 갈 때는 문과생들이 입사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더군다나 저는 NCS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많이 경험을 했던 사람으로서 봤을 때는 NCS에 있는 대분류 24개, 그 다음에 세분류 지금 한 1000개 조금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인문계열, 어문계열이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근데 나름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공공기관들 하는 채용들이 있거든요. 그 학교명과 전공명을 쓰지를 않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문송합니다인지 이송합니다인지 모르잖아.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걸로 이제 그 평가를 하게 된단 말이야. 지원한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직무와 관련된 과목을 들었냐 안 들었냐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 복수전공에 대한 혜택이 공공기관에서는 엄청 괜찮게 작용이 됐던 것 같고, 직업훈련 같은 거 어떤 직무를 하는데 자기가 문과생이라 이거야. 어문학과라고 합시다. 그 어문과 관련된 국가의 어떠한 직무를 선택한 다음에 그 직무에 대한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은 어문과 기술의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잖아. 그런 식으로 자기 방향을 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철학과 사학과 막 이런 쪽이 직무 능력으로 무서워한다면 어떻게 그게 또 쉽게 채용이 되겠어. 면접 볼 때 지금까지 배운 지식들 가지고 우리 회사에 쓴다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회사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제가 이해한 다음에 역사는 반복되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나? 그게 쉽지는 않잖아. 역사나 철학이나 중요한 걸 배웠는데 그거 말고 플러스 하나로 무기가 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역사, 사학, 뭐 철학 뭐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한데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왔다. 이공은 조금 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한계가 있지. 자기가 기술력은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서비스적 마인드나 창의력을 만드는 게 또 힘들 수 있잖아. 그거는 이제 문과 쪽에서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고, 두 개를 합쳐야 되는데 어쨌든 양쪽에 있는 사람들 누구든지 자기와 맞지 않는 한 영역에서는 발을 디디면서 시야를 확장할 필요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문과라고 한다면은 직업훈련과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특히 IT 사례 많이 이야기하는데 IT 학과 안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다 IT 공부해가지고 지금 개발자가 되고 있는 시대잖아. 왜냐면 거기는 수요는 넘쳐나는데 공급은 부족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라고. 그래서 문송합니다 계신 분들도 직무와 관련된 쪽으로 접근을 해서 자격증이라든지 직업훈련 아니면 학교에 있을 때 학과에 대한 수업들을 좀 몇 개씩 듣는다고 한다면 도움이 될 거고, 그 이야기 하더라고. 그 복수전공, 자유전공 잘 안 된다. 우리가 필수로 들어야 되는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거 다 듣고 나면은 딴 거를 들을 여건이 안 된다. 대학 남들 4년 다니는데 나 5년 다니고 6년 다녀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한단 말이야. 학과를 들을 시간을 학교에서 만들어주면 좋은데 그게 좀 안 되니까 그 복수전공이 효과가 그렇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봤던 것 같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가 가고 싶은 직무와 관련된 타 수업들을 한 3개, 4개 이 정도 이상 듣고 직업훈련을 받는다? 그러면은 자기가 하이브리드형 인재로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대표님은 예체능계 나오셨잖아요. 예체능 쪽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예체능 쪽은 문송합니다보다 더 극악이죠. 그러니까 제가 있던 학교가 거의 2군, 3군 쪽에 있는 학교였던 것 같아. 지방에 있는 이제 동서대라는 학교였는데 제가 거기를 왜 갔냐면 한체대, 용인대, 동서대 이렇게 해서 경호무도학과가 있었어. 한체대, 용인대 가는 친구들은 진짜 잘하는 친구들이야. 근데 우리 쪽에 있는 친구들 보면은 그보다 실력이 조금 이제 약하거나 국가대표나 한체대까지 가야 될 친구인데 다친 친구들도 있었어. 거기에 있던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 지도자 상급 따가지고 어디 피트니스 센터라든지 아니면 체육센터에서 코치로서 이제 보통 활동을 하는데, 그게 한번 생각해봐. 체육이 얼마나 어렵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피트니스 센터의 트레이너라고 이야기해보자. 자기가 몇 살 때까지 거기서 일할 수 있겠어? 밑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빨리 올라온다니까. 우리가 일과 관련되어서는 계속 이제 연말을 하면 할수록 쌓이는 게 있는데 신체적인 능력들은 빨리 꺾인다고.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연령대가 30도 안 돼서 25도 안 돼서 꺾이는 게 그런 것들 때문이란 말이야. 그 정도의 극악한 경쟁률이 필요한 그런 곳에서 내가 체육관을 하려고 했는데도 우리 사범님이나 이제 관장님 일하는 거 보면 아침에 이제 10시부터 어머니 교실 그리고 저녁 9시 일반부까지 해가지고 이제 거의 12시간 이상 일하다가 주말에는 애들 데리고 소방훈련 다니고 재밌는 활동 다녀야 되고 막 그러니까 자유시간이 거의 하루도 남지 않는 그런 게 거야. 난 너무 그게 무서운 거야. 나 이제 어떻게 이걸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돼? 돈 있는
다른 선배들은 피트니스 센터 같은 거를 관리라도 하지. 그래서 그 예체능계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 영업사원. 왜냐면 체육학과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해 일단. 그리고 늘 힘든 상황 속에서 있었어. 아무리 힘든 운동을 시켜도 그걸 성공해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기준에 맞춰가지고 운동 계속 시킨다고.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웬만한 어려움들이 안 느껴져 어렵게. 그러다 보니까 나도 처음에 일할 때는 잠 안 자고 이제 계속 며칠을 버티면서 그렇게 싸웠던 건데 예체능계는 정말 할 게 없어요. 근데 남는 거는 정말 체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 네, 예체능이 좀 암울합니다. 문과생, 예체능계생 졸업자들에게 한 말씀 하시고 마치시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문송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선배님들이 죄송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우리 세대를 좀 살기 힘들게 만든 것도 있죠. 근데 방법들은 있잖아요. 힘들어서 그렇지. 제가 맨날 이제 힘든 거를 해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좀 불편함을 느끼고 이제 댓글 안 좋게 다는 분들이 있는데 등가교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내가 힘든 거를 안 했을 때 나중에 힘든 게 오는 거고 지금 내가 힘든 걸 하면 나중에 덜 힘든 거 그거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 그리고 과학자들이 최근에 그 밝혀낸 게 그것도 있잖아. 시간에 복수를 당한다라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걸 안 했어. 그러면 나중에 그 시간이 차곡차곡 기록에 남아가지고 어느 순간 내가 뭔가 기회가 됐을 때 시간이 복수를 해가지고 내가 그걸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면 그게 있단 말이야. 반대로 내가 꾸준히 뭔가를 하고 기록에 남겼을 때는 나중에 시간에 선물을 받는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도 물질이라는 거야. 교환 없이 어떤 거를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겠냐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내가 노력해라, 힘든 거 버텨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자기가 교환할 거리에 대해서는 자기가 즐길 거리 아니면은 뭐 그 친구들 만나는 그런 유흥과 관련된 것들을 교환해야만 결국에는 조금 시간이 지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거 없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좀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 예체능 계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일반적으로 조금 더 고통스러운 그 시장의 경쟁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창의적인 머리가 있다고 한다면은 딴 걸 빨리 찾아가지고 하이브리드형 인재가 돼가지고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다음에 좋은 주제를 봐요. 안녕.